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승부 경제 순서입니다.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밤사이 있었던 미국 금리 결정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었고요. 올해 내내 이어왔던 광폭의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죠.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게 목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진정시키는 처방인데 네. 이게 증시나 경기에는 악재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연준의 회의가 있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연준이 이번부터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속도 조절을 넘어서 혹시나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혹은 인하하겠다 이런 장기적으로 말이죠. 예, 예.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바람 섞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바람을 무참 있게 들였습니다.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마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네,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네. 경고 같기도 하고요. 이게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요. 이게 최종 금리 수준 제시하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도 연준 의지가 확고하게 보입니다. 내년 최종 금리 전망을요. 기존에 이게 4.6%였는데 5.1%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지금 금리 상단이 4.5%까지 올라갔는데 내년 금리 목표치를 5.1% 잡았다면 아직 올릴 여지 폭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 선택이 남은 건데 이번 인상으로 미국이랑 우리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이게 2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상해 보자면 하는 역시 연준의 행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즉 속도 조절은 하되 네. 인상 기준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미국처럼 우리가 버틸 체력이 되냐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올해 내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지금 연말 지표를 보면 고용도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연말에 지금 소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취업차 수 놓고 보면 증가폭이 계속 줄고 있고 실질 소비도 지난번에 확인됐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수출도 감소세고 기업들 투자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 첫 금리 결정 하게 되는데 아마도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갖게 예. 됩니다. 한 차례 인상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더 할 수 있다. 뭐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거기에 우리 체력이 언제까지 예. 버틸 수 있느냐. 네, 예. 이 조건을 따라 붙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역대급 전세 사기가 터져서 큰 난리가 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4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일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발단은 그랬죠. 수도권에서 1139채 빌라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그래서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죠. 개인이 1139채를 갖고 있다는 데서부터 뭔가 이상한데 일단 사망 전부터요. 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망하게 되자 세입자들 사이에서 더 소문이 퍼졌죠. 그렇게 되니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 피해 집계라든지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450여 명 넘게 지금 가입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망한 김 씨가 아까 1,100여 채 이 빌라 오피스텔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산술만 해봐도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많다는 얘기죠. 1,100채가 넘는다면 피해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절반 이하도 아직 본인이 여기 연루돼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둘씩 또 아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네. 네. 저 이거 핵심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김 씨가 소유하고 있던 이 빌라 오피스텔 지금 누구도 상속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속이 아무한테나 할 수 없고 사촌 이내 혈육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알려진 대로 혈육이 부모가 유일한데 상속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법과 제도가 맹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입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소송 대상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사기에 대비하려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이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혈육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뭐 지금 그 절차를 받고 있다고 예. 하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예.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든지 계약 해지 절차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거 이거 결국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이게 또 피해자가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집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사망한 김모 씨가요,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을 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런 빌라 오피스텔 경매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요. 우선 변제 순위에서 세입자들이 밀리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세금부터 먼저 떼가잖아요. 먼저 변제토록 돼 있어요. 예. 물론 여기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 변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5천만 원만 우선 변제토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 가운데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이 딱한 인데 네. 어쨌든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 사망한 김 씨가 어떻게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네.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종합해 봐도 사망한 김 씨가 아마 이게 실소유주가 아닐 거다.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2020년부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럼 따져보죠. 3년 동안 1,139채 계약했다면 하루에 한 채꼴로 집을 계약한 셈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김 씨와 공모한 배후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지금 의심들이 많죠. 지금 보도 등을 통해서 수상한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뭐 김 씨가 뭐 부동산 업자 집에 얹혀 살았다라든지 예, 예. 아니면 뭐 업자는 수십 채 집을 지금 김 씨한테 돈도 받지도 않고 무상으로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적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걱정인 거는 이게 2020년 전후로 해서요. 지금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2, 제3의 이런 빌라왕 전세 사기 또 터져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제2, 제3의 빌라왕 전세 사기가 또 네. 있을 수 있다고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집값이랑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지금 예. 집주인들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세입자들이랑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임대차 시장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좀 개정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1,100채가 넘는 빌라였다는데 어쨌든 이 피해자들 피해 구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